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방 안에서 노파의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칠흑이 넘은 시어머니 박씨가 며느리 순이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순이의 손에는 방금 깨진 사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닥쳐, 네 주제에 변명을 해? 시집 온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밥그릇 하나 제대로 못 들어? 박 씨의 손이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맞을 준비를 했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된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순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문이 열리며 남편 김진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죠.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 눈치를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네 애가 뭘 안다고. 네 마누라 감싸려면 나가서 살아. 박 씨가 아들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진수는 한숨만 내쉬고 방을 나갔죠. 순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40년입니다. 이 여자가 시집 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 식사를 준비하고 온종일 시어머니 시중을 들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파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40년 동안 학대하던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시어머니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은 며느리를 40년간 학대한 시어머니가 죽음 앞에서 마주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0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20살 순이가 김씨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홀레복을 입은 순이의 얼굴은 수줍음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친정 어머니가 순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며느리는 참는 게 미덕이란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어머니 박 씨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45살의 박 씨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쳇. 이렇게 가냘픈 게 제대로 일이나 할까? 친정이 가난해서 일도 제대로 못 배웠을 텐데.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이렇게 차갑다니 앞날이 걱정됐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인데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 씨였죠. 아직도 자고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는 법이 어딨어? 당장 일어나서 밥 지어? 순이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부엌으로 향했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정에서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다 짓고 상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아침상이었죠. 하지만 박 씨는 한 숟가락 뜨더니 상을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밥은 질척거리고 국은 짜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순이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웠죠.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참는 게 미덕이라던 친정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박 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게으른 것? 순이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니 늘 피곤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순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밥을 지으면 맛없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빨래를 하면 깨끗하지 않다고 뺨을 맞았습니다.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안 했다고 머리채를 잡혔죠.
무엇을 해도 잘못이었습니다. 박 씨는 늘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 된 것이죠. 순이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집살이란 원래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 김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매를 맞아도 그저 한숨만 쉬었죠. 어머니한테 대들 수는 없잖소. 그냥 참으시오. 그의 말에 순이는 더 외로웠습니다.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죠.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가 시집 왔으면 친정은 잊어야지. 무슨 친정 타령이야? 순이는 친정 부모님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박 씨의 구박은 더 심해졌죠. 배불렀다고 일 안 하려고? 임신한 여자도 일은 해야지. 순이는 무거운 몸으로 물을 길어 나르고 빨래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죠. 아이를 낳으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 씨는 손자를 보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좋지만 네가 낳았다는 게 문제야. 아이만 빼고 너는 필요 없어.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출산 일주일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죠.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가만두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면 박 씨가 달려왔습니다. 애를 왜 이렇게 키워? 애 울음소리가 귀를 찢네. 아이에게 젖을 물리다가도 박 씨 눈치를 봐야 했죠. 밥 다 됐어? 애 젖 물리는 것보다 밥이 먼저야. 순이는 아이를 안고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등에 업고 빨래를 하고 밭을 갔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도 낳고 셋째 딸도 낳았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것은 더욱 힘들었죠. 하지만 박 씨의 구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애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게 엄마야? 내 손자들이 왜 이렇게 말랐어? 다 네가 제대로 안 챙겨서 그래. 순이는 자신의 밥을 줄여서라도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래도 박 씨의 구박은 멈추지 않았죠. 세월은 흘러 20년이 됐습니다. 순이는 40이 넘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가 됐고 허리는 완전히 굽었죠.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손은 굳은 살 투성이가 됐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죠. 20살의 고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씨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65이 넘었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컸고 손은 빨랐죠. 순이를 때리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아침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빨래가 마음에 안 들면 머리채를 잡았죠. 2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일한 탓에 온몸이 쑤셨죠. 손이 미끄러워 그릇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졌습니다. 순이는 화들짝 놀랐죠. 박 씨가 달려올 것이 뻔했습니다. 예상대로 박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그릇을 깨? 20년을 살았는데도 이 모양이야?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손이 미끄러워서요. 하지만 박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손이 올라갔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은 더 흘러 30년이 됐습니다. 순이는 50살이 넘었습니다. 허리는 더욱 굽었고 무릎은 제대로 펴지지 않았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대가였죠. 거울 속의 순이는 이제 완전히 노파가 돼 있었습니다. 박 씨도 75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컸고 기력도 남아 있었죠. 순이를 구박하는 것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지팡이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해가 중천인데 아직 자? 며느리 주제에? 순이는 몸이 아파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박 씨의 구박이 두려웠으니까요. 자식들은 모두 장성에서 출가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장사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읍내에서 살았고 딸은 이웃마을로 시집갔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박 씨와 김진수 그리고 순이 셋만 남았죠. 순이에겐 더욱 외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집에 올 때면 박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자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우리 손주들 왔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면서 순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빨리 음식 준비해. 손주들한테 창피 주지 말고. 손자들 앞에서도 순이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큰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쉬시지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왜 이렇게 일을 시키십니까? 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쉬다니? 며느리가 일 안 하면 누가 해? 네 아버지랑 나는 늙었어. 며느리가 해야지. 큰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었죠? 순이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네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물가에서 빨래할 때면 동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죠. 저 집 며느리 참 불쌍하지 않아? 30년 넘게 저렇게 사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심한 것 같아.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 수 없었으니까요. 순이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30년이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젊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했던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뭐 해? 자지도 않고. 내일 아침밥은 어떡하려고? 순이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님.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순이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30년 넘게 반복된 일상이었죠. 3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순이의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죠.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밥을 짓다가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가 가만두지 않았으니까요.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핑계 대지 마. 며느리가 아프면 누가 일해? 라며 더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순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상했구려. 이러다간 큰일 나겠소. 좀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죠. 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의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돌봐야지. 약이라도 드시오. 순이는 약을 받았지만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하기도 바빴으니까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순이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이 얼얼했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박 씨가 오늘 안에 빨래를 끝내라고 했으니까요. 빨래를 하던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달려와 순이를 부축했습니다. 순이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순이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안악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큰일 나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일해야 해요. 안학은 안타까운 눈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빨래를 마저 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참았죠. 저녁 준비도 해야 했고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쉴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가 알면 더 심한 구박을 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순이는 이를 악물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30년 넘게 그래왔듯이 말이죠. 밤이 되자 순이는 쓰러지듯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40년가 됐습니다. 순이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박 씨는 80이 넘었죠. 이제 박 씨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느려졌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를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구박하고 야단쳤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를 향한 박 씨의 차가운 마음이었죠.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죠. 7시가 되자 상을 차려 박 씨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죠.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박 씨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죠. 어머님, 편찮으세요? 순이가 다가가 박 씨를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박 씨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몸이 이상해. 일어날 수가 없어. 순이는 놀라 박 씨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죠. 열이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얼른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순이는 급히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박 씨를 진찰했죠.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중풍 기운이 있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조심해서 돌봐야 합니다.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걱정보다는 의무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김진수가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큰아들이 어머니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울에서 좋은 약을 구해올게요. 걱정 마세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순이를 흘끗 보았죠. 눈빛이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순이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간병하지 않으면 또 구박할 거라는 것을요. 자식들이 며칠 머물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결국 박 씨를 돌보는 것은 순이의 몫이 됐죠. 순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약을 다렸습니다. 박 씨에게 죽을 쑤어 먹였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불을 갈았죠.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었지만 순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박 씨는 누워있으면서도 입은 살아있었습니다. 죽이 미지근해. 다시 데워와. 이불이 축축해. 당장 가라. 베개가 불편해. 높이를 조절해. 순이는 그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밤중에도 박 씨가 부르면 달려갔죠. 물 떠와. 화장실 가고 싶어. 순이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를 돌보느라 자신의 일은 뒷전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습니다. 밤낮 없이 박 씨를 돌보느라 기력이 다 빠진 것이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 간병하느라 자신이 먹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남편 김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쉬어야 하지 않소?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지겠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을 돌봐야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헥헥거리며 가슴을 움켜잡았죠. 순이는 깜짝 놀라 박 씨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순이는 박 씨의 등을 쓰다듬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박 씨의 호흡이 점차 안정됐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박 씨는 순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박 씨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의원이 다시 왔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게 좋겠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었지만 죽음을 앞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었죠. 자식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거의 말도 못하는 상태였죠. 눈만 겨우 떴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 여기 다 왔어요. 박 씨는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처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이를 봤죠. 순이는 방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 씨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순순히 순이가 다가갔습니다. 박 씨의 손이 떨리며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죠. 박 씨가 순이를 때리지 않고 손을 잡은 것은 순이는 놀랐습니다. 박 씨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하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괴롭혀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알겠구나.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박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달은 것이죠. 4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느냐? 힘들지 않았느냐?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씨가 자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네 어미는 훌륭한 사람이다. 40년 동안 나한테 그렇게 구박받고도 끝까지 나를 돌봤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네 어미를 잘 모셔야 한다. 알겠느냐? 자식들이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박 씨는 다시 순이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마지막 순간까지 순이 곁에 있었던 것은 순이뿐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남편도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였죠. 박 씨는 순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정말 고맙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는 박 씨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40년의 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죠.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순이는 상주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순이의 얼굴은 눈물로 부서 있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구박받고도 저렇게 우는 걸 보니 정말 착한 사람이야. 40년을 참고 산 것도 대단하지만 끝까지 정성을 다했다니. 며느리의 본복이구나. 장례를 마치고 49제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자식들이 순이를 둘러앉았죠.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편히 지내십시오. 저희가 모실게요. 둘째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한 줄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시집가서 자주 오지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요. 순이는 자식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괜찮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그저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란다. 순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40년의 고통을 견뎌낸 사람의 목소리였죠. 남편 김진수가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40년 동안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어머니 눈치만 보느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외면했소. 이 죄인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순이 넘은 노인의 눈물이었죠.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날 밤 순이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40년 전 시집 오던 날도 이런 달이 떠 있었죠. 그때는 앞날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죠.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 가슴속에 미움이 없다는 것이,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후련함만이 남아있었죠. 40년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죠. 새벽 4시가 아닌 6시에 일어난 것은 아무도 재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죠. 밥을 천천히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거구나. 40년 만에 찾아온 자유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면 인사를 건넸죠. 순이 씨, 정말 훌륭하십니다. 40년을 그렇게 참고 사셨다니,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돌보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의 본복이십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순이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어른이 된 것이죠. 읍내 원님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 효부가 있다는 소문이었죠. 원님은 순이를 불렀습니다. 김순이, 네 효심이 가상하다.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하니 나라에서 상을 내리겠노라. 순이는 황송해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겸손함이 더욱 훌륭하구나. 석 달 후 마을 입구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효부 김순이의 정려문이었죠. 나라에서 내린 표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큰아들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이렇게 인정받으시다니 자식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순이는 정려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시어머니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 제사상 앞에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님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인제는 모두 용서합니다. 하늘에서 편히 계세요. 순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죠.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순이를 모셨습니다. 어머니, 맛있는 것 해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이는 손주들을 안으며 행복해했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40년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젊은 며느리들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이었죠. 순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집살이는 원래 힘든 거란다. 하지만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보답이 온다. 하늘이 다 보고 계신단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 거라. 며느리들은 순이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순이는 마을의 어른이자 스승이 됐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이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40년 동안은 이런 노을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일하느라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죠.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평화가 온다는 것을,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남편 김진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죠. 오랜 침묵 끝에 김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고마웠소. 4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했소.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남은 날이나 행복하게 살아요. 두 노인은 손을 꼭 잡고
노후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고통이 지나가고 평화로운 노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40년간 학대한 시어머니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겁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것,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순이는 40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았죠.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시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